목장, 농업시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시설의 형태는 둥근 지붕형이고요. 하우스를 비교해보면 지붕형 하우스, 아치형 하우스, 양지붕, 연동형 온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서로 하우스마다, 온실마다 장단점을 비교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먼저 지붕형 하우스의 장점은 1. 천창 환기가 쉽다. 2.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효과적이다. 3. 상부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치형 하우스는 방열 면적이 좁아 보온성이 양호하다는 장점. 1. 광선은 시설 내 광분포가 균일하다는 장점. 2. 습도의 경우 상부에 물방울이 생겨 다습하다는 단점. 3. 환기의 경우 천장 환기하지 않으면 환기 능률이 떨어진다. 환기 능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으로는 보온의 경우 방열 면적이 넓고 보온성이 떨어진다. 아니죠. 보온성이 양호하죠. 그래서 X. 계량 아치 연동형 하우스의 기본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기본시설에는 골조를 차지하는 그 구조 및 피복이 있고 곡부 1, 2종 개폐장치, 열고 닫는 개폐장치가 있고 측면 개폐장치가 있고 수평 커튼 장치, 관수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붕 연동형 온실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먼저 장점의 경우 1. 토지 이용률이 높다. 2. 난방 효율이 높다. 3.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싸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된다. 환기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 그리고 양지붕 연동형 온실의 단점을 보면 1. 광 분포가 불균일하다. 환기가 잘 안 된다. 적설의 피해를 입기가 쉽다. 이 지붕형이랑 대조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창의 환기 능력은 지붕형이 아치형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붕형이 환기가 더 좋다. 그리고 단동형보다 연동형 하우스가 보온비가 더 큰 이유는 연동형이 외표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단동형 하우스는 이제 하나의 동인데 연동형 하우스는 이제 여러 개의 동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온도가 이제 누수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바닥 면적 비율이 크기 때문에 보온비가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온실 지붕의 기울기를 가장 크게 해야 될 경우에는 적설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온실이다. 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하우스 같은 경우 이제 지붕이 평평하다 하면 눈이 많이 쌓이면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크게 해야 되겠죠. 온실 자재 알루미늄의 특징은 1. 가벼워 다루기가 용이하다. 2. 부식에 강하여 오래 쓸 수 있다. 3. 성형이 쉬워 복잡한 단면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4. 알루미늄은 철강보다 강도가 떨어지며 값이 비싸 경제성에 문제가 생긴다. 오답으로는 강도가 강하여 부재로 많이 이용된다. 이거는 철강 얘기죠. 그래서 X. 피복 자재의 구비 조건을 보면 1. 저렴해야 한다. 2. 높은 광 투과율을 지녀야 한다. 3. 내구성이 크고 팽창 및 수축이 적어야 한다. 4. 열 전도율이 낮아야 보온력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구비 조건을 가져야 되고요. 오답으로는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좋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보온력이 낮아져서 안 좋죠. 그래서 오답 X. 폴리에틸렌 필름, 즉 PE 필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복 자재이다. 염화비닐 필름, PVC의 성질을 보면 1. 광선 투과율이 높다. 2. 장파 투과율과 열 전도율이 낮아 보온력이 뛰어나다. 3.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내성이 크다. 4. 연질이라 사용이 편리하다. 5. 하우스의 웹 피복재로 가장 적합하나 값이 비싸 보급률이 낮다. 6. 장파 복사열에 차단 효과가 있다. 7. 가스재가 표면으로 용출되어 먼지가 잘 달라붙는다. 8. 필름끼리 서로 잘 달라붙는다. PVC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싸고 먼지나 필름끼리 서로 잘 달라붙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장점적인 부분이네요. 오답을 보면 광선 투과율이 낮다. 광선 투과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X. 반사 필름은 시설의 보광이나 반사광 이용에 사용되며 산광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반사 필름은 주로 반사 및 보광에 이용하고 한랭사는 차광에 이용되는데 여기서 한랭사는 시설의 차광 피복제 또는 설해를 막기 위한 피복자재이고 시설 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입이 타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피복제입니다. 그러니까 광을 차단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사 필름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알루미늄 증착 필름은 반사 필름으로 열 절감률이 크다라는 게 있고요.
유리를 이용할 때의 장점을 보면 1. 내구성이 좋고 2. 불연성이 있고 3. 보온성이 뛰어난데 4. 내충격성은 유리 같은 경우는 충격을 주면 깨지기 때문에 내충격성은 좋지 않죠. 그래서 X. 유리의 단점을 보면 1. 충격에 약하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 2. 연질 필름에 비해 기밀도가 떨어져 시설 내에 틈이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무토양, 즉 양액 재배의 장단점을 보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거죠. 1. 장점은 1.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 2.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3. 관수 노력 절감할 수 있다. 4. 자동화, 생력화가 쉽다. 5. 생육과 수량성이 좋다. 6. 아무 곳이나 가능하다. 7. 비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8. 황폐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보면 1. 양액의 완충능이 작다. 완충능은 뒤에 설명이 있고요. 2.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3.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4. 병균의 전염성이 빠르다. 5. 작물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위에서 말했던 그 완충능이란 완충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토양의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가해졌을 때 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완충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충격에 있었을 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138번에 보면 연작 장애를 회피할 수 있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그 양액 재배의 장점이죠. 이어짓기에 해를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X. 지금 다 양액 재배에 대한 설명들인데 139번에 토양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므로 병균이나 중금속의 오염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40번에 양액 관리에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는 1. 양액 관리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자동화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야 되고요. 2. 식물 및 생육 단계별로 정확한 양액의 공급과 조절이 필요하여 기계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3. 생육 상황이나 기상에 따라 양액 관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화하지 않으면 면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답으로는 토양 재배에 비하여 비료의 완충 작용이 크기 때문에 자동화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비용도 많이 들고 완충 능력이 낮죠. 그래서 X. 141 양액 재배용 배지를 보면 배지로 사용하는 게 앞면인데 이 앞면 같은 경우 휴로감 등을 섬유화하여 적절한 밀도로 성형화시킨 것으로 통기성, 보수성, 확산성이 뛰어납니다. 앞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NFT라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NFT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순환식 수경 방식이 NFT라는 거. 1. 삼각형의 필름 베드를 사용한다. 2.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도가 있어야 한다. 3. 조금씩 양액을 흘려보낸다. 이고요. 고형 배지경의 일종이다는 오답입니다. NFT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먼저 단점은 고온기의 양액 온도가 너무 높다. 그 온도가 높으면 수경 방식이기 때문에 양액 온도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런 게 단점이 되는 거고요. NFT의 장점을 보면 1.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다. 2. 중량이 작아 관리하기가 편하다. 3. 산소 부족의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45번에 양액의 pH가 낮아졌을 때 양액의 pH를 높이기 위하여 넣어주는 것은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양액의 pH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을 넣어주고요. 양액의 pH를 낮추기 위해서는 황산을 넣어줍니다. 녹수, 낫황 비슷한 글자들이네요. 네, 모음이 비슷한 글자들. 146번에 양액의 염료 농도 지표는 전기 전도도를 이용하고요. 이 전기 전도도는 배양액 중에 이온이 많으면 수치가 커지고요. 지표로는 전기 전도도를 사용한다는 거. 147번에 양액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1. 뿌리에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물에 용해된 이온 상태일 것. 2. 식물에 유해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을 것. 3. 용액의 pH 범위가 5.5에서 6.5일 것. 4. 재배기간 동안 양액 농도, 무기원소 간의 비율, pH 등이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 오답으로는 재배기간 동안 양액의 농도, 무기원소 간의 비율 등이 변화하지 않아야
않아야 되는데 변화한다고 해서 X. 식물 공장을 보면 1.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3. 계절에 관계없이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 4. 식물 공장은 초기 투자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5. 생육 속도가 빨라 재배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투자비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답을 보면 노동력과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니죠. 생산비랑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연작 장애가 심하다. 연작 장애 없습니다. X.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떨어진다. 생산량은 많아지죠. X. 외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상 조건은 영향 받지 않죠. 그래서 X. 식물 공장의 단점을 보면 1. 수경 재배 방식이므로 병 발생 시 식물 전체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2. 양액의 완충 능력이 적기 때문에 양액 관리가 까다롭고요. 3. 초기 투자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 공정식 생산 시스템을 가진 완전 제어형 식물 공장의 특성을 보면 1. 계획 생산과 준현 생산이 가능하고 2. 실내 환경의 완전 제어가 가능하고 3. 작업의 공정 자동화가 가능하고 4. 인공 조명에 의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오답으로는 자연광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연광이 아니죠. 실내 환경에서 인공 조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광은 오답 X.